여러분, 빌딩숲 한복판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리는 게 단순히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뜀박질이 수조 원대의 부동산 개발 전략과 글로벌 브랜드의 야심이 맞물린 가장 뜨거우면서도 정교한 도시 기획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러닝화 한 켤레면 충분하다는 낮은 문턱을 비웃기라도 하듯 도쿄는 이제 브랜드 전략과 공간 콘텐츠가 하나로 빚어진 거대한 러닝 생태계로 진화했습니다. 나이키와 모리빌딩이 손을 잡고 아자부다이 힐즈를 달리는 풍경, 이것은 단순한 협업이 아닙니다. 롯폰기 힐즈에서 시작해 아자부다이까지 녹지 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수직 정원 도시를 완성하려 했던 모리빌딩의 비전이 러닝이라는 콘텐츠를 집어삼킨 결과이기도 하죠. 아식스가 고쿄 앞을 브랜드 체험의 무대로 삼고 미쓰이 부동산이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에 런스테이션을 박아 넣으며 고쿄 자체를 자신들의 브랜드로 코팅하는 방식은 당신의 일상을 거대한 비즈니스의 거푸집 안으로 넣어버리는 고도의 기획술이죠. 도쿄의 거리를 달리는 순간 당신의 뇌는 정교하게 설계된 감각의 짜릿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강도 인터벌 훈련 후 땀에 젖은 채 마주하는 뜨거운 사우나, 스미다 강의 물결을 조망하며 목구멍을 긁어내리는 크래프트 맥주의 탄산은 당신의 이성과 감각을 강제로 해방해버리는데요. 도쿄의 런스테이션은 러닝이 끝난 다음 단계의 경험까지 공간 콘텐츠로 풀어내어 당신의 감각을 완벽하게 씻어버리죠. 도쿄의 러닝은 우리에게 공간은 단순히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는 정교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도쿄는 러닝을 운동 그 이상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흐름과 감정을 깨우는 이들의 방식은 도쿄에서는 늘 뛰고 싶다, 내가 흘린 땀이 도쿄 그 자체를 느끼게 하니까 라는 도시 경험 그 자체로 만들죠. 오늘 영상은 그동안 제가 다룬 러닝 영상의 통합본 제1편으로 왜 전 세계가 러닝을 통해 도쿄의 지독한 매력에 빠지는지 조금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러닝이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조금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러닝은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스포츠이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진입 장벽이 낮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간단한 러닝화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서울에서는 특히 여의도가 대표적인 러닝 명소인데요. 섬의 모양을 따라 고구마런이라 부르죠. 최근에는 여의나루역에 무동력 트레드밀까지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러닝 성지가 되었죠. 이러한 러닝 열풍은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 러닝이 큰 열풍을 끌고 있죠. 특히 새롭게 떠오른 온러닝의 인기는 대단하죠. 제가 최근 참가했던 하이록스 홍콩의 종목만 봐도 알 수 있죠. 전체 종목의 절반이 1km를 8회에 반복하는 러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하이록스도 그 장벽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죠. 특히 일본은 러닝 문화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생활체육이 자리 잡아 러닝이 활성화되었죠. 아식스와 미즈노 같은 세계적인 러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닝 자체가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로 자리 잡았죠. 한국보다 먼저 시작된 러닝 열풍은 이제 하나의 성숙한 문화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도쿄에서는 이러한 러닝 문화가 더욱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스포츠 활동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고 기업들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딩과 집객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서 또 부동산과 상업시설의 차별화된 콘텐츠로서 러닝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쿄에서 브랜드들이 어떻게 러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키 재팬과 아자부다이 힐즈입니다. 모리빌딩의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딩은 오픈 직후가 최고의 주목을 받지만 이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빌딩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업시설이 오픈 초기에는 호기심과 신선함으로 많은 방문객이 몰리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매력이 점차 감소하기 마련이니까요. 또 다른 새로운 곳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는 비단 빌딩뿐만 아니라 트렌디한 핫플레이스나 화제의 맛집들도 겪는 동일한 도전 과제죠.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리빌딩은 전략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롯폰기 힐즈를 비롯한 모든 힐즈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였죠. 일회성 이벤트부터 크리스마스 마켓과 같은 시그니처 연례 행사까지 빌딩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아자부다이 힐즈는 개관 초기부터 나이키 재팬과의 나이키 런 세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이제는 아자부다이 힐즈의 대표적인 브랜드 행사로 자리매김했죠. 우연히도 제가 하이록스 홍콩 방문을 마치고 도쿄에 도착한 다음 날이 바로 이 나이키 런 세션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도쿄에 가기 전에 러닝 세션을 신청했죠.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나이키 재팬 웹사이트에서 나이키 계정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있는데요. 러닝 당일날 나이키에서 나이키 앱과 모리빌딩의 힐즈 앱 가입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의 구성은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데요. 아자부다이 힐즈를 반바퀴 도는 코스를 중심으로 전문 나이키 트레이너들의 지도 아래 워밍업, 본 러닝, 마무리 스트레칭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러닝 크루의 활동과 거의 같은 구성이라 러닝 크루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러닝 코스 중에는 도쿄타워가 잘 보이는 시바 공원도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어필 경사가 높습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아자부다이 힐즈 티셔츠,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짐 가방, 러닝화가 제공되는데요. 아자부다이 힐즈 티셔츠는 일반 셔츠가 아니라 나이키 드라이핏 티셔츠입니다. 러닝화도 프리미엄급 러닝화인 나이키 줌플라이 6죠. 이 제품은 한국에서는 20만 원, 일본에서 18,000엔에 판매되는 고가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이키 재팬이 이 러닝 세션의 진심이란 걸 알 수 있죠. 나이키와 모리빌딩이 주최한 아자부다이 힐즈 러닝 세션은 색다른 도쿄 체험의 기회였는데요. 평소라면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 아자부다이 힐즈와 인근 지역을 발로 직접 누비며 현지인의 시선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더욱이 현지 참가자들과 다양한 국적의 러너들이 한데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나이키의 러닝화인 줌플라이 6도 경험해볼 수 있어서 더 재밌었고요. 이번 세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나이키 재팬의 디테일한 운영과 모리빌딩의 공간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나이키 재팬은 참가자들에게 최상의 러닝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고 실제로 줌플라이 6의 착화감은 제 다음 러닝화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정도였습니다. 한편 모리빌딩의 접근 방식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도시의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문화적 캔버스로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스포츠 브랜드와 부동산 개발사의 이러한 협업은 참가자들에게 한층 더 풍성하고 입체적인 체험을 전했으니까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러닝을 통해 아자부다이 힐즈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그린 웰니스의 철학을 구현하고자 하는 모리빌딩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도쿄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 러닝 애호가분들에게 나이키 재팬의 러닝 세션을 적극 추천합니다. 나이키 재팬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특히 도쿄는 해가 이른 시각에 저물어 저녁 시간대의 야외 활동이 조금은 제한적인데요. 이러한 특별한 러닝 세션이 도쿄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는 2024년에 새롭게 문을 연 도쿄 프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 지하 1층의 언더아머가 운영하는 치카이치입니다. 치카이치의 매력은 러닝이라는 운동 문화와 일본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 박힌 목욕 문화의 절묘한 조화입니다. 이러한 융합을 통해 열심히 뛰고 상쾌하게 씻고 맛있는 걸 먹고 시원한 맥주 한 잔이라는 일본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라이프 스타일 경험들을 하나로 잘 섞었죠. 이것을 위해서 도쿄 프라자, 삿포로 맥주, 카오, 마이트렉스, 언더아머, 고스기유가 각자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했습니다. 치카이치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는데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심하게 고려했죠. 치카이치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입니다. 언더아머 회원들에게는 월 4회까지 무료 이용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외국인들은 현재 국가 제한으로 인해 언더아머 재팬 앱 가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가입을 해보려고 하니 국가 제한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이키의 서비스가 좀 더 편리했던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인 이용 요금을 보면요. 목욕 타월 200엔, 페이스 타월 100엔, 러닝 락커 380엔, 언더아머 슈즈 300엔, 언더아머 웨어 300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1280엔입니다. 러닝 로커의 마지막 접수는 오후 9시 30분까지입니다. 락커 같은 경우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용 시간은 개인 운동 습관과 일정에 따라 충분할 수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대여 가능한 러닝화는 언더아머 벨로시티 모델 1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러닝 및 의류 경험 측면에서 아식스런 마루노우치의 서비스가 더 만족스러웠는데요. 참고로 아식스는 매장 운영 시간 동안 락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언더아머는 이곳에서 단순한 제품 대여를 넘어선 종합적인 러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러닝화와 러닝복 대여는 물론 스트레칭 클래스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도 스트레칭 클래스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또한 언더아머는 언더아머 런크루와 함께하는 무료 러닝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죠. 도쿄 프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에서 진행되는 러닝 클래스 참여자들에게는 고스기유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죠. 이는 언더아머가 고스기유와의 협업을 통해 러닝과 목욕 문화를 연결하는 독특한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죠. 게다가 이곳에서 러닝 후 고스기유에서 목욕한 뒤에 하라카도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쇼핑이나 전시회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언더아머 러닝 클래스는 도쿄 러닝 성지인 고쿄에서도 합니다. 치카이치라는 공간이 만드는 경험의 중심에는 요요기 공원이라는 탁월한 러닝 코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치카이치에서 언더아머 러닝화를 렌탈한 뒤에 요요기 공원으로 가면 되거든요. 공원으로 가는 길목과 공원 곳곳에서 같은 렌탈 러닝화를 신은
러너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죠. 이들 중에는 여행객부터 아침 러닝과 목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현지 직장인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앞서 언급한 뛰어난 접근성입니다. 도쿄 프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가 후쿠토신선 메이지 진구매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치카이치 경험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고스기유입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일본식 목욕탕인데요. 고스기유는 쇼와 8년부터 코엔지에서 영업해온 이 노포 목욕탕입니다. 한국의 목욕탕과 비교하면 상당히 아담한 규모로 내부에는 3개의 작은 탕이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 크기에 다소 놀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작거든요. 러닝의 목욕탕이라 다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오래된 목욕 문화의 정취와 첨단 스포츠 문화가 어떻게 만날까?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실 러닝과 목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러닝 후 근육 회복 때문이죠. 러닝을 하면서 우리 몸은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는데요. 러닝을 마치고 나면 근육은 지칩니다. 이때 찬물로 목욕을 하면 냉찜질을 하듯이 염증을 줄여주고 젖산 수치도 빠르게 낮춰주죠. 뜨거운 물 샤워를 하면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에 도움이 되죠. 운동 강도에 따라 찬물 혹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되는데요. 크로스핏같이 고강도 운동 후에는 찬물 샤워가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벼운 운동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며 샤워하는 냉온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러닝과 목욕의 조합은 가장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웰니스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아침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퇴근 후 요요기 공원에서 러닝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려는 직장인들에게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고스기유에 방문했는데요. 러닝 후 고스기유에서 씻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하더라고요. 고스기유의 세심한 서비스는 협력 브랜드들의 고품질 제품들로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목욕탕 안의 어메니티는 카오 제품입니다. 샤워에 사용하는 도구는 마이트렉스 제품이죠. 마이트렉스는 모든 기술은 실감을 위해서라는 컨셉으로 일상적인 셀프 케어를 추구하는 브랜드인데요. 마이트렉스는 고스기유 입구에서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제품을 사용한 덕분에 입구에서 제품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는 단순한 러닝과 목욕 경험을 넘어서서 미용과 건강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 목욕탕의 꽃은 역시 아이스크림과 음료수죠. 고스기유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고스기유는 아이스크림, 음료, 사포로 맥주를 판매하는데요. 목욕의 맛을 아는 디테일까지 잘 채워줍니다. 이처럼 고스기유는 단순한 목욕 시설을 넘어 러닝 후 회복과 건강 관리 그리고 미용 케어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웰니스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카이치의 이러한 접근은 앞서 살펴본 나이키와 모리빌딩과는 다른데요. 나이키가 최적화된 러닝화 경험에 모리빌딩이 아자부다이 힐즈의 공간적 경험에 주력했다면 치카이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러닝을 중심으로 한 일본 특유의 문화을 웰니스와 합쳐 설계했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일상에서의 소소한 웰니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면이 강합니다. 러닝과 목욕탕을 합쳤을 뿐인데 이런 소소한 웰니스라는 경험이 나온 셈이죠. 러닝 애호가분은 하루는 아자부다이 힐즈에서 하루는 이곳에서 러닝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도쿄 최고의 러닝 코스인 고쿄 인근의 아식스 런 마루노우치입니다. 이 매장은 일반적인 아식스 매장과는 다르게 오직 러닝화만 판매합니다. 이 매장은 마라톤에만 집중하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젤카야노는 없어요 라고 직원분이 말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직원분이 말한 젤카야노는 협업해서 만든 젤카야노인 것 같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정기적인 러닝 클래스는 물론 아식스원 멤버십 회원들을 위해 프로 마라토너 선수들이 받는 정밀한 러닝 페이스 측정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러너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언더아머와 다르게 아식스는 단거리에서 하프코스까지 다루는 클래스까지 운영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매장은 무엇이 다를까요? 아식스는 어떻게 러닝을 경험으로 끌어내어 브랜딩에 활용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탁월한 입지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고쿄죠. 아식스 마루노우치 매장 앞에 쿄 현지인들이 1순위로 추천하는 최고의 러닝 명소가 있거든요. 고쿄는 현지 러닝 크루부터 도쿄의 러닝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세계 각지의 관광객까지 다양한 러너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활기찬 곳이니까요. 게다가 평지 언덕길, 내리막길 등 코스 자체가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식스 신발의 모든 것을 단시간에 느끼기에 아주 좋은 곳이죠. 아식스런 마루노우치의 전략은 단순 명쾌합니다. 고쿄라는 최고의 러닝 코스가 있는데 뭘 더 할 게 있겠어?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제대로 경험하게 도우면 되는 거야. 이런 실용적인 접근이 이 매장의 핵심이죠. 특히 도쿄 최고의 러닝 코스에서 아식스의 고품질 러닝화를 신고 자신만의 러닝 페이스를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게다가 매장에서는 고쿄 러닝 코스에 더해 다양한 추가 코스까지 안내해주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아식스는 사람들이 고쿄 러닝 코스에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매장 자체를 아예 디테일하게 만들었죠. 일단 아식스는 고쿄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고객들이 매장에서
러닝화를 선택한 후 바로 인근의 실제 러닝 코스에서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전적인 체험 기회야말로 아식스런 마루노우치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이자 여타 러닝 전문점과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아식스런 마루노우치의 또 다른 강점은 세분화된 제품 구성에 있습니다. 치카이치나 아자부다이 힐즈 러닝과 달리 이곳에서는 고객 개개인의 러닝 목적과 페이스에 맞춘 맞춤형 러닝화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km당 7분에서 5분 40초 페이스로 달리는 러너를 위한 제품, 발 보호에 중점을 둔 모델, 1km당 5분 40초에서 4분 15초 구간의 러너들을 위한 반발력 강화 러닝화 등 상세하게 나눠진 카테고리별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식스는 고객 편의를 위해 각자의 러닝 페이스에 적합한 신발 추천 정보를 아식스런 마루노우치 홈페이지에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식스런 마루노우치의 또 다른 차별점은 이른 오픈 시간입니다. 매장이 오전 6시 30분부터 제품 대여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8시경에 매장으로 향하던 중에도 이미 아식스에서 운동복과 신발을 빌려 러닝을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과 마주칠 정도였습니다. 이용 요금 체계도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런스테이션 기본 요금에는 락커와 샤워 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락커, 샤워실은 물론 드라이기와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샴푸도 비치되어 있죠.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용품 들을 선택해 대여할 수 있죠. 구체적인 요금을 살펴보면 하루 이용권은 880N, 10회 이용권은 7,700N입니다. 일반 운동화는 220N, 고급 모델인 메타스피드는 550N이며 타월은 220N입니다. 러닝용품은 모두 220N으로 통일되어 있는데요. 세트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셔츠와 바지 세트는 330N, 티셔츠, 바지, 자켓, 타이즈로 구성된 풀세트는 660N에 이용 가능합니다. 제 경우 이미 운동복은 가지고 있어서 바람막이와 신발만 대여했는데요. 제 러닝 페이스가 1km당 4분에서 5분 초반이라 노바 브라스트 모델을 선택했고 기본 이용료 880N, 신발과 바람막이 각각 220N, 타월 220N까지 더해서 총 1540N이 나왔습니다. 다른 러닝 체험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아식스런 마루노우치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아자부다이 힐즈의 러닝 세션이나 2시간 제한이 있는 치카이치와는 달리 이곳은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식스 매장의 영업시간 동안에는 대여한 신발과 의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매장의 락커와 샤워룸을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죠. 더 나아가 러닝 외에도 근처 관광을 위한 짐 보관소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직원들도 고객들이 제품을 입고 수시로 드나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머문 아카사카의 나인아워스라는 곳은 매일 체크아웃을 해야 했는데요. 저는 아식스에서 운동복과 신발을 빌린 후 다시 숙소로 와서 체크아웃하고 제 배낭을 가지고 아식스 매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직원들을 절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품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식스 옷을 입고 밥도 먹고 고쿄 러닝 코스도 달렸죠. 마루노우치 지구도 살펴보았죠. 아식스 옷을 입은 채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식스 런 마루노우치는 러닝 체험뿐만 아니라 아식스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쿄에서 러닝을 마케팅과 브랜딩에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는 세 곳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쿄프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의 치카이치와 아자부다이 힐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죠. 반면 아식스는 일상에 기반해 브랜드의 본질적 가치 전달에 중점을 둡니다. 세 곳 다 차이가 있지만 각자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브랜딩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죠. 아식스 같은 경우 비록 다른 두 곳보다 금액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식스런 마루노우치에서는 단순히 제품이 아닌 시간과 경험을 산다는 느낌을 받았죠. 또한 아식스는 특히 러닝과 고쿄라는 공간을 통해 브랜드의 진정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세 곳 모두 러닝을 브랜드와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한 것 같더라고요. 도쿄에서 러닝이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 및 마케팅 전략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지 조금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러닝은 여전히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스포츠이자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러닝 크루들도 많이 생겼고 해외 마라톤 및 러닝 코스를 즐기는 런트립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늘었죠. 한국에 진출하는 러닝 브랜드들과 편집샵들도 늘었고요. 런스테이션도 생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닝 자체가 진입 장벽이 낮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니까요. 간단한 러닝화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서울에서는 여전히 여의도가 대표적인 러닝 명소인데요. 섬의 모양을 따라 고구마런이라 부르지만 최근에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러닝 코스가 생기기도 했더라고요. 이러한 러닝 열풍은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데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러닝은 큰 열풍을 끌고 있죠. 러닝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한 온러닝의 인기는 여전히 대단합니다. 도쿄 하라주쿠 매장은 사람이 여전히 많으니까요. 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록스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하이록스는 각 나라와 도시의 다양한 체육관들을 하이록스라는 브랜드로 연결하고 있죠. 이번에 참가했던
아디다스 시티런만 해도 사람들이 아디다스 제품을 사용하던 기존 사용자들이 다른 모델을 신어보려고 30분 이상 기다리기도 했는데요.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러닝 그 자체를 그냥 즐기는 모습은 일본 사회 안에 러닝 자체가 일상에 깊이 뿌리 내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시작된 러닝 열풍은 이제 하나의 성숙한 문화로 발전했다는 점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죠. 도쿄에서는 이러한 러닝 문화가 여전히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스포츠 활동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고 기업들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딩과 집객 전략으로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만드는 허브 역할도 하고 있죠. 여기에 러닝 문화의 토대를 만드는 러닝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들은 부동산과 상업시설의 차별화된 콘텐츠로서 러닝을 재해석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죠. 러닝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에서 러닝이 오랜 시간 동안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도쿄에서 브랜드들이 어떻게 러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모시콤입니다. 도쿄에서 러닝은 역시 고쿄가 제일 유명합니다. 울창한 녹음과 역사적 분위기가 어우러진 고쿄 러닝 코스는 도쿄 러너들의 성지인데요. 낮과 밤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뛰죠. 특히 저녁이 되면 3, 4, 5 모여서 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도쿄의 러닝 문화는 다채롭고 활기찬 커뮤니티와 이벤트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런 풍부한 러닝 문화를 제대로 즐기려면 꼭 알아야 할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이모시콤이죠. 이모시콤은 러닝 애호가들을 위한 종합적인 스포츠 이벤트 플랫폼인데요. 이곳에서는 러닝과 마라톤을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행사의 정보 검색부터 시작해 참가 신청, 주최자의 이벤트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와 주최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선사하며 활기찬 스포츠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들의 공식 러닝 이벤트도 이모시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매 사이트인 런넷에서도 일본 내 다양한 러닝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가한 아디다스 시티런 2025도 아디다스 재팬이 아닌 이 모시콤 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쿄역에 위치한 아식스 런 마루노우치의 인기 프로그램과 가민 러닝 클래스 같은 전문적인 러닝 프로그램도 이곳에서 예약 일정 및 상세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아식스 런 마루노우치의 프로그램들도 여기서 신청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아식스의 러닝 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2일도 되지 않아서 빨리 마감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 신청을 해놓았죠. 취소표가 나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도록 말이죠. 기다림 끝에 응급 신청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하필 비가 쏟아져 프로그램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표를 기다려 겨우 신청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취소되어 버리는 아주 슬픈 상황이었죠. 이렇게 인기 있는 이벤트는 모시콤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아식스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모시콤에서 바로 메일이 오더라고요. 모시콤에서 러닝 신청을 하면 모시콤에서 행사 당일까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상세 이벤트 정보를 이메일로 꾸준히 업데이트해 보내줍니다. 저 같은 경우 아디다스 시티런 관련 안내사항 및 제 참가 번호 등을 모시콤을 통해 받았습니다. 도쿄에서 러닝을 계획하실 분들은 아마도 기본적으로 고쿄와 요요기 공원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현지의 활기찬 러닝 문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모시콤에서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식스 러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신선한 빵을 맛볼 수 있는 빵 러닝이나 토요스 공원 러닝 등 도쿄만의 독특한 러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뉴밸런스, 아디다스, 나이키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은 각 브랜드의 사이트나 앱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모시콤은 도쿄 외의 지역 정보도 풍부하게 제공하므로 일본 전역의 러닝 이벤트를 탐색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이키 재팬과 모리빌딩이 같이 운영하는 아자부다이 힐즈 웰니스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11월과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단순한 러닝 행사를 넘어 도시 경험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모리빌딩이 늘 일관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빌딩은 오픈 직후가 최고의 주목을 받지만 이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빌딩을 관리해야 한다. 상업시설이 초기에는 호기심과 신선함으로 방문객을 끌어모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매력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새로움이 사그러들기 때문이죠. 이는 빌딩뿐 아니라 트렌디한 핫플레이스나 맛집들도 직면하는 도전입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리빌딩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롭폰기 힐즈를 비롯한 모든 힐즈에서는 팝업부터 시작해 상시 프로그램과 연례 행사까지 빌딩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도시 공간에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더하는 작업이기도 하죠. 아자부다이 힐즈는 개관 초기부터 나이키
나이키 재팬과의 나이키 런 세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이제는 아자부다이 힐즈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두 브랜드의 철학이 만나 새로운 도시 경험을 창출해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적 통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러닝 세션에 트레이닝 세션을 추가하면서 그린 웰니스라는 아자부다이 힐즈의 브랜딩의 감도를 높이고 있죠. 이번에도 저는 도쿄에 가기 전에 러닝 세션을 신청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신청 방법을 설명했지만 간단합니다. 나이키 재팬 웹사이트에서 나이키 계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나이키 재팬의 나이키 익스피리언스로 들어갑니다. 러닝 당일에는 나이키에서 나이키 앱과 오리빌딩의 힐즈 앱 가입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이키 체크인은 나이키에서 보낸 이메일에 적힌 QR코드 그리고 힐즈 앱의 QR코드 두 가지입니다. 힐즈 앱의 계정도 만드셔야 합니다. 당일 체크인 때 나이키 재팬과 모리빌딩의 타운 매니지먼트 부서 이 두 곳에서 체크합니다. 새롭게 개편된 프로그램은 아자부다이 힐즈와 토라노몬 힐즈를 포함한 도쿄 시티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시바공원까지의 워밍업 러닝과 스트레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자부다이 힐즈를 반바퀴 도는 제한적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은 시바공원 우치사와이초, 히비야공원 이와이다몬 게이트, 토라노몬 힐즈, 모리타워 글라스락 스테이션 타워, 아자부다이 힐즈로 이어지는 5km 코스를 통해 도쿄의 다양한 면모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코스는 모리빌딩의 여러 랜드마크들과 고쿄 일부, 히비야, 신바시, 가미야초 지역을 아우르면서 참가자들은 러닝을 통해 도쿄의 역사와 현대적 경관을 감상하게 됩니다. 시바공원에서 진행하는 워밍업에서는 애니멀 플로우를 응용해 몸을 더 많이 풉니다. 물론 일반적인 러닝크루의 활동과 거의 같은 구성이라 러닝크루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러닝 코스는 3km, 5km로 나눠지는데요. 저는 5km 코스로 선택했습니다. 앞서 말한 변경된 코스가 5km 코스입니다. 또한 3km와 5km 코스가 동시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5km 코스는 서브 6에서 서브 5까지 속도를 조절합니다. 러닝 세션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자부다이 힐즈 로고가 새겨진 나이키 티셔츠와 프리미엄 러닝화가 제공되는데요.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짐 가방은 나중에 회수합니다. 아자부다이 힐즈 티셔츠는 일반 셔츠가 아니라 나이키 드라이핏 티셔츠인데요. 11월과 다르게 셔츠 사이즈가 슬림핏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공되는 러닝화는 새로 출시한 보메로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나이키는 참가자들에게 최신 제품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번에 보니 타운 매니지먼트 부서가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높이려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세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모리빌딩의 타운 매니지먼트가 주도한 프로그램의 디테일한 운영 방식이었는데요. 나이키 재팬은 참가자들에게 최상의 러닝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모리빌딩의 타운 매니지먼트였습니다. 지난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나이키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졌습니다. 신발을 교환하는 과정이나 출석 체크 등등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면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프로그램 내 중심을 잡는 건 모리빌딩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다음날의 나이키 긴자 페이스러닝 때문인데요. 이는 뒤에 나옵니다. 이번 러닝 세션에서 가장 돋보인 것은 모리빌딩의 도시 공간 활용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도시의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캔버스로 바라봅니다. 러닝이라는 일상적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도시 공간과 더 깊이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접근법은 현대 도시에서 공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스포츠 브랜드와 부동산 개발사의 이러한 협업은 참가자들에게 풍성하고 입체적인 도시 경험을 선사할 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아자부다이 힐즈를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커뮤니티 공간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모리빌딩이 그린 웰니스 철학을 실제 도시 경험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모리빌딩의 전략 덕분에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참가자들에게 더 나은 만족감을 제공하니까요. 이러한 브랜드 협업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도시 공간, 브랜드, 시민 간의 관계를 재정의합니다.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러닝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달리며 도쿄 풍경을 감상하고 모리빌딩의 공간 철학과 나이키의 스포츠 정신을 동시에 체험하면서 글로벌 도시 문화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특히 모리빌딩은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소비자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혁신함으로써 도시 공간이 지속적인 관심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도시 공간, 브랜드, 사람들 간의 창의적 상호작용을 실험하는 문화적 선언입니다. 도쿄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 러닝 애호가들께 아자부다이 힐즈의 나이키 재팬 러닝 세션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경험을 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가 일찍 지는 도쿄에서 저녁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도시 공간, 그리고 러닝 문화가 융합된 도쿄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나이키 긴자 페이스 서미트업입니다. 나이키는 나이키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러닝, 랩 트레이닝 등 다양한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프로그램들은 각 국가별 나이키 공식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에 도쿄에서 진행되는 나이키 페이스 서미트업을 신청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페이서와 함께 고쿄를 달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건 나이키 긴자입니다. 나이키 긴자는 나이키 라이즈 매장입니다. 나이키는 현재 디지털 경험을 강조하는 나이키의 신개념 매장인 라이즈 매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1층은 스포츠 허브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키 멤버들을 위한 스포츠 클럽 활동 및 행사가 열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매장 픽업, 제품 예약, 디지털 반품을 제공합니다. 특히 나이키 긴자는 지역 러너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매장입니다. 나이키 긴자 매장에서 주최하는 나이키 페이스 서미트업 같은 경우 나이키는 러닝 프로그램이 열리는 고쿄 사쿠라다몬의 건강 시계탑에 10분 전 도착을 권장하는데요. 페이스 서미트업 신청자는 나이키 긴자 매장에서 2가지 종류의 러닝화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매장에 방문하는 참가자가 같은 경우는 더 일찍 매장에 오라고 합니다. 최소 30분 전이죠. 나이키 매장에 방문해서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설문조사 후 신발과 단백질 바와 에너지젤 그리고 개인 소지품을 담을 수 있는 나이키백을 주는데요. 매장 3층에서 갈아입으면 됩니다. 탈의실이 정말 큽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은 정말 만족스러웠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실제 집결지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못했죠. 나이키 긴자 매장에서 실제 러닝이 시작되는 사쿠라다몬 건강 마라톤 시계탑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도보로 약 10분이 소요되는데 특히 나이키 긴자 매장이 위치한 유락초 지역이 생소한 방문객들에게는 길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6시 짐이 좀 20분 많습니다, 제가. 일찍 도착했고 여유 있게 이동하여 6시 47분경에 사쿠라다몬몬의 건강 마라톤 시계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나이키 페이서러닝 참가자와 안내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달리기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이키 페이스러닝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지만 없더라고요. 저는 20분 넘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녔지만 나이키와 관련한 어떤 누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이키의 프로그램 운영 측면, 특히 현장 소통의 미흡함이 눈에 띄었죠. 나중에 나이키 긴자 매장으로 돌아와 매장 직원이 페이서가 야광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죠. 매장에서 신발을 렌탈할 때 야광 팔찌를 찬 사람을 찾으라는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특히 밤에 사쿠라다몬 쪽은 정말 어두워서 눈에 잘 보이는 게 없습니다. 건강 마라톤 시계는 낮에 오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밤에 오면 이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에 경험했던 아자부다이 힐즈 러닝 프로그램처럼 눈에 띄는 나이키런 안내 현수막 혹은 작은 집결 표지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안내 장치조차 없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실망감은 컸지만 저는 이왕 준비해온 김에 30분가량 혼자서 고쿄 주변을 달려보기로 했는데요. 특히 베이퍼플라이 네프로토의 성능을 직접 체험해볼 좋은 기회이기도 했으니까요. 카본 플레이트가 내장된 이 러닝화는 굉장히 좋은 반발력과 추진력을 보여주더라고요. 혼자서 조금 뛰고 온 뒤 매장에 돌아와서 직원에게 제가 겪은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나이키 매장 직원은 제 등록 정보를 재확인했고 건강 시계탑에 간 것인지도 물어보았죠. 사진도 보여주었고요. 사쿠라다몬의 건강 마라톤 시계탑도 저는 수차례 가서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프로그램은 끝나 있었죠. 대조적으로 아자부다이 힐즈에서는 나이키 직원들이 전후방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러너들의 페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던 모습이 떠올라 더욱 아쉬움이 컸습니다. 비록 페이스 서미트업 프로그램 참여는 못했지만 저녁 시간대 고쿄 주변에 자발적으로 모여든 수많은 러너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사회에서 러닝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일상적인 생활체육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죠. 나이키 페이스 서미트업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일본의 러닝 문화를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3월 도쿄도 시부야구 진난 1촌에 지구의 요요기 공원 내의 상업시설인 B-스테이지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설은 도쿄도가 추진하는 도시공원법 기반의 공모 설치 관리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요요기 공원 파크 PFI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이자 도시공간의 창의적 활용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블루보틀 키타야 공원점과 같은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비스테이지는 시작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영감을 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방문객 누구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주저없이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서 개인의 창의적 표현과 문화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하죠. 특히 하라주쿠와 시부야라는 두 문화 중심지 사이인 진난 지역에 위치한 비스테이지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JR 야마노테선 하라주쿠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로 8분, 도쿄 메트로 메이지 진구매역 1번 출구에서 도보 8분, 시부야역 A12 출구에서는 도보 12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방향에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곳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도시의 활기와 자연의 평온함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 구성입니다. 바로 옆에는 당해겐조가 지은 요요기 국립경기장이 있어서 풍경도 좋죠. 아직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테넌트들이 전부 입점하지 않았는데요. 이곳에서는 도시 문화와 자연 환경이 매끄럽게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스포츠, 미식, 예술, 음악, 자연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러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러닝을 문화로 발신하는 역할을 하고자 만들어진 곳이 뉴밸런스 런허브 요요기 공원점이죠. 현재 서울 북촌에도 있는 뉴밸런스의 런허브, 그 런허브 맞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비스테이지에 오픈한 뉴발란스 런허브는 단순한 러닝화 판매점을 넘어 이 지역의 러닝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자 하는데요. 이 공간은 러너들이 함께 달리고 소통하며 러닝 문화를 발전시키는 진정한 허브 역할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뉴발란스는 이 공간을 통해 브랜드 가치와 러닝 문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전략적 브랜딩에 집중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도쿄 프라자 하라카도의 치카이치와 비슷하죠. 요요기 공원 런허브도 서울 북촌의 런허브와 마찬가지로 최신 러닝화의 렌탈은 가능한데요. 하지만 씻거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런스테이션은 6월 이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하라주쿠 지역은 뉴밸런스와 언더아머, 이 두 브랜드의 대결일지도 모르겠네요. 요요기 공원은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넓은 녹지 공간 중 한 곳인데요. 이미 많은 러너들이 즐겨 찾는 러닝 코스이기도 하죠. 뉴발란스는 이 자연스러운 러닝 환경을 활용해 런허브를 전략적으로 배치했는데요. 뉴발란스 런허브는 제품 판매를 넘어 체험 중심의 브랜드 전략을 보여줍니다. 3차원 발 측정 서비스, 러닝 스페셜리스트의 개인화된 상담, 런허브 카페에서의 건강한 식사 경험까지 러너들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체험 중심 전략은 러닝화를 단순한 제품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 인식하게 만드는데요. 소비자들은 런허브에서 뉴발란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뉴발란스가 제안하는 러닝 라이프 스타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런허브에서는 요요기 공원의 다양한 러닝 코스를 활용한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모닝 카페 런 앤 피트니스와 같은 정기 프로그램은 러너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이유를 제공하며 커뮤니티 의식을 강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장에도 스케줄표가 있습니다. 또한 러닝 테크닉 워크숍, 영양 세미나, 러닝 관련 토크 이벤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러너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뉴밸런스 일본 앱으로 가능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일본 계정으로 바꾼 뒤에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제가 도쿄에 방문한 주에 뉴밸런스 러닝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미 예약이 끝나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뉴발란스는 이곳에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을 통해 러너들이 여기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러닝 트렌드를 접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죠. 무엇보다 뉴밸런스는 러닝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브랜드로 인식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뉴밸런스는 2016년에 시작된 러닝 커뮤니티 이키즘과의 협업하기로 했죠. 이키즘은 러닝을 단순한 스포츠 활동이 아닌 창의적 라이프 스타일로 해석하는 커뮤니티로 사진작가, 디자이너, 바리스타 등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러닝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장에는 이키즘의 런던, 뉴욕 마라톤의 경험을 담은 잡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키즘은 런허브의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공간의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들은 러닝 이벤트 기획부터 카페 메뉴 구성, 공간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런허브의 다양한 측면에 창의적 영감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이러한 협업은 뉴발란스가 단순한 스포츠 브랜드를 넘어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브랜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라카도의 치카이치와도 차별화된 부분이죠. 치카이치는 목욕탕인 고스기유가 있어서 회복의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하니까요. 뉴발란스 런허브는 브랜드와 라이프 스타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데요. 이곳에서 뉴발란스는 단순히 러닝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 의식, 창의적 표현, 그리고 도시 자연 환경과의 연결을 포함한 종합적인 러닝 문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러닝을 통해 도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며 창의적 협업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뉴발란스 런허브 요요기 공원이 제안하는 미래 지향적 러닝 비전이기도 하죠. 이러한 접근은 현대 소비자들이 제품 그 자체보다 브랜드가 대표하는 가치와 경험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피네 러닝 스타일. 피니 러닝은 도쿄 도심, 특히 고쿄 주변 지역에 자리한 프리미엄 러닝 스테이션인데요.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러닝을 즐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부터 열정적인 마라토너까지 다양한 수준의 러너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러닝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이 공간은 러닝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피네의 특징은 단연코 최적의 접근성을 갖춘 좋은 위치인데요. 고쿄 러닝의 집결지라고 불리는 사쿠라다몬에서 출발하는 러너들은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에 위치한 네오점을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고쿄 러닝 코스와의 근접성으로 많은 러너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한편 오테마치 지역에서 러닝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오테마치원점이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제가 이용했던 이 지점은 미쓰이 부동산의 오테마치원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지구 한가운데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함을 자랑합니다. 두 지점 모두 러너들의 다양한 일정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시간을 제공합니다. 평일에는 이른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활용한 러닝이나 주말의 여유로운 장거리 러닝 등 다양한 러닝 패턴을 지원합니다.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되어 러너들의 꾸준한 훈련을 돕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라피네 러닝 스타일은 단순한 타르실 이상의 종합적인 러너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깔끔하게 관리되는 타르실과 상쾌한 샤워 시설, 안전한 개인 사물함은 기본이고요. 고품질 러닝 의류와 전문 러닝화 대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제가 방문한 오테마치원 지점에서 제공하는 러닝화는 알파 프라이 3였습니다. 게다가 탈수기까지. 옷이 많이 젖었으면 한번 헹군 뒤에 물을 뺄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기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건 다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적 지원을 넘어 다양한 수준별 러닝 이벤트와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레슨, 그리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러너들과의 소중한 교류 기회까지 제공하여 러닝의 모든 측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요금 체계 및 이용 시스템은 아식스 런 마루노우치와 같습니다. 요금표는 영어도 있습니다. 런스테이션 내 락커를 사용하는 기본 요금은 1000엔이고요. 목욕 수건, 신발은 180엔이고요. 티셔츠, 하프팬츠, 윈드브레이커는 280엔입니다. 수건, 신발, 티셔츠, 하프팬츠가 모두 포함된 680엔 세트도 있는데요. 저는 신발만 빌려서 총 1180엔의 요금을 냈습니다. 여기는 조금 신기한 게 카드 결제 시에는 달러와 엔화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시설은 아식스보다 이곳이 조금 더 좋았는데요. 신발 및 다양한 제품 선택은 아식스였습니다. 아식스와 다르게 라피네는 고쿄 러닝 코스를 비롯해 코스 안의 화장실 및 급수대, 지하철역 위치 등 사람들이 주변 동선을 쉽게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대략 어느 정도를 뛰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게다가 워밍업은 오테마치원의 정원에서 한 뒤 바로 러닝을 할 수 있죠. 사쿠라다몬과 차이점이 있다면요, 고쿄의 어필 코스부터 시작한다는 점이죠. 보통 운동 전에 부스터를 많이들 드시잖아요. 아무래도 레드불, 몬스터 같은 음료도 많이 드시죠. 사실 저는 평소에 카페인을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한 400mg 섭취합니다. 많을 때는 600까지. 그래서 이번에 도쿄에 왔을 때 카페인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선택한 게 치커리 커피 브랜드인 체리코의 체리코 과라나 제품이었는데요. 과라나가 좀 더 괜찮더군요. 원래는 우유나 오트 우유에 먹으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코스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고쿄 러닝 코스와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이미 한번 소개했으니까요.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이 건강 마라톤 시계탑입니다. 고쿄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모입니다. 나이키 긴자 페이서미트업도 여기였는데요. 제가 도착했을 때 여기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나이키 긴자 러닝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여기를 꼭 기억하세요. 런이라고 쓰인 이 시계탑, 이게 건강 마라톤 시계탑입니다. 그러고 보니 3일 연속 고쿄 러닝만 했네요. 이날 제가 뛴 코스는 오테마치원 사쿠라다몬 건강 시계탑 히비야 공원 및 제국 호텔 마루노우치 지구 근처 오테마치원이었습니다. 대략 6.7km 정도인 것 같은데요. 고쿄 러닝 코스와 다르게 히비야 공원과 제국 호텔 쪽은 도보폭이 좀 작은 편입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외에도 오테마치원에서 시작의 구단시타 쪽으로 올라가는 코스도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나이키, 아디다스를 사용하시다가 아식스를 좀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다면 아식스 런 마루노우치가 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라피네도 시설이 좋아서 다음에 도쿄에 오면 고민 좀 할 것 같습니다. 아식스 런 마루노우치도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와 가까우니 게다가 고쿄와 접근성을 따지면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가 조금 더 좋습니다. 도쿄에서 늘 느끼는 건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브랜드에 대한 이해는 기본, 지역에 맞는 브랜드 선택을 아주 잘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오테마치원과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 모두 미쓰이 부동산이 운영하고 있네요. 이건 러닝이 생활체육으로 오랜 기간 자리 잡은 것도 있다고 봐야죠. 라피네 러닝 스타일에서는 러닝을 넘어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쿄 주변 20km 코스를 다양한 페이스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그룹 러닝, 기록 단축을 위한 5000m와
레이스와 3000m 트랙 레이스, 요가와 인터벌 훈련을 결합한 균형 잡힌 프로그램, 스소노와 스가다이라 같은 자연 환경에서 진행되는 집중 합숙 트레이닝,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친절한 러닝 기술 레슨과 즐거운 펀 러닝까지 모든 러너의 수준과 목표에 맞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1대1 러닝 코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핀의 러닝 스타일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유지합니다. 일반 이벤트 참가비는 내용과 거리에 따라 1200엔에서 2000엔 사이로 책정되어 있으며 더 깊이 있는 경험을 원하는 러너들을 위한 합숙 프로그램은 2880엔에서 2280엔 정도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이 보다 질 높은 러닝 경험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죠. 실제로 일본 러너들의 기록이 한국보다 좋은 건 사실입니다. 라핀의 러닝 스타일이 도쿄의 수많은 러너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들만의 독보적인 제안에 있다고 보는데요. 고쿄 러닝에 최적화된 전략적 위치는 고쿄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며 러닝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페셔널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 러너부터 건강 관리와 즐거움을 찾는 초보자까지 모든 수준의 러너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스태프들의 세심한 지도와 지원, 그리고 유연한 운영 시간은 러너들이 자신의 일상과 조화롭게 러닝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라핀의 러닝 스타일은 단순한 러닝 시설을 넘어 도쿄에서 러닝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도쿄에서의 러닝 경험을 한 단계 높이고 싶다면 라핀의 러닝 스타일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오테마치원과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에 테넌트로 입점시켜서 고쿄라는 입지와 러닝 성질을 자신들의 콘텐츠로 흡수한 미쓰이 부동산의 전략도 유독 눈에 보였는데요. 글라스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언제나 건물에서 만들 수 있는 경험, 이 부분에 대해 항상 기민하게 대처하고 전략을 짠다는 점은 라핀의 러닝 스타일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입니다.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는 다양한 수준의 러너들을 위한 도심형 로드 레이스 이벤트입니다. 2025년 4월 13일 일본 도쿄의 메이지 신궁 외원 특설 코스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번 대회는 벌써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달리기 대회를 넘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자 하는 모든 수준의 러너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대회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포용성인데요. 자신의 최고 속도와 기록을 목표로 하는 러너부터 그냥 즐겁게 달리고 싶은 러너, 처음으로 대회에 도전하는 러너까지 모두가 환영받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디다스가 추구하는 모든 러너의 다양한 목표와 동기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핵심 철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열린 분위기는 하이록스 대회와 유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2025년 대회는 기존의 두 가지 5km 레이스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러닝 문화를 반영한 두 가지 팀 레이스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슬리 챌린지 리레이 마라톤으로 5명에서 8명이 한 팀을 이루어 아디다스 소속 선수 신타니 히토미의 마라톤 기록인 2시간 19분 24초 안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는지 도전하는 릴레이 마라톤입니다. 이 종목은 전문 선수의 기록에 도전한다는 색다른 컨셉으로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신규 종목은 에키덴 5km 레이스인데요. 일본 전국의 러닝 클럽에서 모인 5명의 러너들이 1km 코스를 한 바퀴씩 달리며 가장 빠른 팀을 가리는 미니 에키덴, 즉 릴레이 레이스입니다. 에키덴이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단연 연초에 열리는 명물 대회인 하코네 역전 에키덴이 떠오르는데요. 일본에서 이 에키덴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디다스를 이를 통해 아디다스 시티런을 기록이 중심인 스포츠 경기에서 일본 러닝 문화를 담은 행사로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의 에키덴 5km 레이스와 같은 팀 경기는 팀워크와 집단적 노력을 중시하는 일본의 문화적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 기반 레이스의 인기는 일본 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러닝 클럽이나 커뮤니티를 통한 단체 활동이 특별히 중요시되는 편이니까요. 더불어 이는 생활체육이 탄탄히 자리잡아 성숙한 러닝 문화로 발전한 일본의 스포츠 생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비가 오고 있음에도 그 열기는 정말 뜨겁더라고요.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스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신 아디다스 러닝화 트라이얼 부스가 가장 인기를 끌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실제로 아디다스의 최신 기술을 경험하며 브랜드의 기술적 우수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에게 신발이 잘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라이얼 부스에서는 여러 종류의 러닝화를 선보였는데요. 경쟁 레이스에 최적화된 고성능 경량 러닝화인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4, 일본 시장을 겨냥해 특별히 설계된 전문 레이스 신발인 아디제로 타쿠미 센텐, 그리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초경량 러닝화인 아디제로 에보 SL 등이 있었습니다. 부스에서는 각 신발이 어떤 레이스에 최적화되었는지 비교표로 만들어 설명하고 있었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각 제품별 신발 수가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신발을 신으려면 먼저 열린 레이스가 끝나고
신발을 반납하는 분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직원분도 지금은 신발이 없는데요. 레이스 끝나면 금방 차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디오스 프로포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인기 사이즈는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못 신었습니다. 저도 프로포를 신으려고 했지만 제 레이스 시간이 다가와서 직원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10분 뒤에 레이스에 가야 하는데요. 혹시 제 사이즈에 맞는 신발 아무거나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말을 들은 직원분은 저에게 타쿠미센 10을 주시더라고요. 제 경우는 타쿠미센은 뒷부분이 제 발과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 나이키 알파 플라이보다 뒷볼 쪽이 조금 더 좁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프로포나 에보 SL이 더 잘 맞았습니다. 트라이얼 부스의 유연한 운영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한정된 수량의 제품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참가자들에게 레이스가 끝나면 신발이 회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시로 회수된 신발의 사이즈를 호명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신발을 제공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아디다스 러너스 도쿄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한 워밍업 스트레칭도 준비했습니다. 워밍업은 각 레이스 10분 전에 시작했는데요. 제품과 커뮤니티를 각각 경험으로 풀어낸 게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디다스가 경험에 굉장히 집중한다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디다스 시티런이 열리기 전에 도쿄 마라톤 2025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자신이 신던 아디다스 제품보다 한 단계 위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디다스 측에서도 아디다스 제품 착용을 권유했고 실제로 신발 보관 부스에 아디다스 신발이 무척 많았습니다. 아디다스 다음으로는 아식스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러너들을 위한 휴식 공간, 완주자를 위한 기념품, 짐 보관소와 탈의실, 급수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간헐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키면서 러닝 자체를 즐기는 일본 러너들의 모습을 통해 일본의 러닝 문화가 단단하고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비가 많이 왔음에도 수많은 분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러닝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아디다스는 참가자들의 신발이 비에 젖은 것을 고려해 모든 분들에게 신발 탈취제를 뿌려주는 세심한 배려도 보여주었죠. 개인적으로 짐 보관소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참가 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보관용 봉지에 넣으면 최대한 전부 보관해 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캐리어 및 가방이 2개였는데요. 전부 보관해 주더라고요. 공간도 가운데를 중심으로 남과 여를 구분해 놓았고 그곳에 탈의실도 마련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짐을 맡길 수 있게 동선을 잘 만들었습니다. 다만 짐 보관소는 자신이 뛰는 레이스에 등록이 시작될 때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막고자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등록 시간보다 일찍 와서 트라이얼 부스와 다른 부스들을 먼저 구경했죠. 만약에 도쿄 시티런에 참가할 계획이 있다? 무조건 트라이얼 부스에 가서 신발부터 사수하세요. 하지만 짐 보관소에 가기 전에 옷을 먼저 갈아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러닝 빕스를 옷에 다는 건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짐 보관소는 바닥이 인조잔디라서 푹신해서 쉬기에도 좋았는데요. 비가 오다 보니 이곳에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가 번호 시스템도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보통 1조는 1번으로 시작합니다. 2조는 2번으로 시작하죠. 저는 5km 비공인 레이스 2조였는데요. 그래서 2번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번호를 미리 알아두고 스태프분에게 보여주면 참가 번호가 적힌 러닝빕과 짐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함께 줍니다. 만약 짐을 추가로 맡길 경우에는 봉투에 짐을 넣고 짐을 맡기는 곳에 있는 스티커에 참가 번호를 쓰면 됩니다. 참가 번호와 관련한 정보는 모시콤에서 메시지로 다 보내주는데요. 미리 캡처하거나 스태프에게 보여주면 스태프분들이 알아서 등록을 해주십니다. 이런 경기에 가면 관련 업체들의 부스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비가 오다 보니 사람들이 북적이는 편도 아니었는데요. 메이지에서 만든 자바스 프로틴은 클리어웨이 프로틴 제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고요. 미스 이제당의 팔라티노스 역시 제품을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스포츠 행사에서는 브랜드들이 제품을 많이 뿌리는 편이죠. 팔라티노스 같은 경우 레이스 코스 안에서도 참가자들에게 물과 함께 제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팔라티노스는 벌꿀이나 사탕수수에서 추출되는 천연 감미료로 설탕과 같은 감미를 가지고 있지만 혈당 상승이 느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 좋더라고요.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는 단순한 달리기 행사가 아닌 아디다스의 핵심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특히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라는 시티런의 슬로건은 모든 수준의 러너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개인 목표와 동기를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잘 담겨 있죠. 게다가 이런 슬로건에 맞게 메이지 진군 궤원 코스를 고른 것도 좋았고요. 메이지 진군 궤원 코스는 바닥에 100m당 거리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기록을 체크하기 아주 좋거든요. 레이스 자체는 코스를 5바퀴 뛰면 끝납니다. 한 바퀴당 1km거든요. 제가 참가한 비공인 레이스는 아주 신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간발에 하는 응원 소리가 정말 많이 들렸고요. 지나가는 분들이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응원해주는 모습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또한 급수 코너도 설치해 대회 자체를 정말로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발 지점에서는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요.
하지만 기록을 재는 공인 레이스는 확실히 다르더군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상황에서 진행된 아디다스 공인 5km 레이스는 긴장감과 절도된 분위기가 아주 차갑게 흐르더군요. 마치 전투를 하는 듯한 기세로 뛰는 러너들을 보면서 공인과 비공인의 차이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디다스는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를 통해 단순한 러닝 이벤트가 아니라 일본 러닝 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아디다스의 핵심 브랜드 가치를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러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일본에서 아디다스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그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탄탄하게 만드는지, 브랜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문화를 발전시키고 제안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디다스라는 스포츠 브랜드가 일본에서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도 알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는 일본 러너들의 열정과 아디다스의 혁신이 만나는 특별한 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처럼 보이더군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쿄나 요요기 공원 주변과는 다른 일본 러닝 문화의 감도와 밀도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쿄의 러닝 문화는 단순한 스포츠 활동을 넘어 도시와 브랜드 철학이 담긴 경험 그 자체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러닝이 생활체육으로 깊이 뿌리내려 있다 보니 아디다스 시티런 같이 간헐적으로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게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러닝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브랜드들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죠. 만일 도쿄에서 러닝 문화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모시콤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모시콤은 러닝 애호가들을 위한 종합적인 스포츠 이벤트 플랫폼으로 다양한 행사의 정보 검색부터 참가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디다스 시티런 2025와 같은 대형 이벤트부터 아식스런 마르노우치의 프로그램까지 이곳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죠. 또한 자매 사이트인 런넷에서는 다양한 러닝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리빌딩과 나이키 재팬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아자부다이 힐즈 웰니스 프로그램은 러닝을 통해 도시 경험을 재정의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러닝 세션을 더 발전시켜 참가자들에게 도쿄의 다양한 면모를 체험할 기회를 선사하죠. 모리빌딩에게 있어서 러닝은 도쿄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하는 돋보기이죠.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도시 공간에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더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뉴밸런스는 요요기 공원 내 상업시설 B스테이지에 런허브를 오픈하여 러닝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제품 판매를 넘어 개인화 서비스, 건강한 식사, 커뮤니티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이키즘이라는 러닝 커뮤니티와 협업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를 통해 뉴밸런스는 단순한 스포츠 브랜드를 넘어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브랜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핀의 러닝 스타일은 고쿄 주변에 전략적으로 위치하여 러너들에게 최고의 러닝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테마치원 지점과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의 네오 지점은 깔끔한 타르실, 상쾌한 샤워 시설, 고품질 러닝 의류 대여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수준별 러닝 이벤트와 전문가의 지도도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쓰이 부동산이 고쿄라는 입지와 러닝 성지를 자신들의 콘텐츠로 활용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는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수준의 러너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5km 레이스 외에도 일본의 애키된 문화를 반영한 팀 레이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일본 러닝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자 했습니다. 트라이얼 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이 최신 러닝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세심한 짐 보관 시스템과 다양한 부대 시설은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도쿄의 러닝 문화는 브랜드와 도시 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부동산 디벨로퍼와 스포츠 브랜드의 협업, 러닝 스테이션의 전략적 활용, 다양한 수준의 러너들을 포용하는 이벤트는 러닝이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도시 경험과 브랜드 철학 그리고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문화적 매개체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도쿄의 러닝 문화는 도시 공간의 창의적 활용과 브랜드의 혁신적 접근이 만나 더욱 다채롭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도쿄의 러닝은 서울과 다르게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최근 몇 년간 러닝은 운동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오니워마크, 굿러너, 마브서울, 아웃 오브 올 같은 러닝 경험을 반영한 편집샵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JTBC 마라톤을 주최하는 러너블은 단순히 마라톤을 여는 것이 아니라 러닝 문화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의나루의 런스테이션은 러닝 자세, 코칭 등 다양한 러닝 콘텐츠를 만들면서 러닝 인프라를 만들고 있죠. 뿐만 아니라 도쿄, 런던, 뉴욕, 오사카, 홋카이도 마라톤 등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러닝을 즐기는 런트립도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하이록스 또한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도쿄는 많은 러너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 중 한 곳인데요. 도쿄의 러닝 문화는 한국보다 한 단계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며 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시설을 자랑하는 도쿄에서 러닝은 더 이상 개인의 취미 활동에 머물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해 러닝을 포함한 육상 자체가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일본. 특히 도쿄에서는 고쿄, 요요기 공원, 메이지진 궁계원 코스, 아카사카 별궁, 스미다강 등 훌륭한 러닝 코스와 도쿄 마라톤 같은 세계적
세계적인 행사가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식스 같은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가 운영하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부터 러닝 문화의 기반인 런스테이션과 러너들 간의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형성까지 더해져 러닝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건강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죠. 최근 하이록스 요코하마 개최로 도쿄는 러닝에서 더욱 각광받는 도시가 되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문화가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 도시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추구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것인데요. 도쿄의 러닝은 서울과 다르게 양적 우위를 넘어선 질적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런스테이션 수만 놓고 보면 도쿄가 서울보다 확실히 많습니다. 호스텔이나 빌딩과도 연결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일본 자체가 한국보다 먼저 러닝 문화가 발전했다는 점도 이런 양적 우위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쿄 러닝 문화의 진정한 차별점은 단순한 시설 개수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설들이 추구하는 발전 방향과 운영 철학에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부터 시작해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미즈노, 아식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 온러닝 같은 신흥 강자까지,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함께 균형을 맞추며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러닝 브랜드 아식스가 도쿄를 강력한 러닝 도시로 만드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쿄 런스테이션들은 단순히 러닝을 생활체육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러너들의 수준을 높이고 개별적으로 케어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 공간들은 명확한 목표에 충실한 전문 시설로 특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유명한 아식스란 마루노우치가 대표적인, 이곳은 단순한 운동 공간 제공을 넘어서 맞춤형 트레이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더 나아가 각 런스테이션마다 성격에 따라 달리 특화되어 있는데요. 어떤 곳은 리커버리에, 어떤 곳은 러닝 후 영양에 집중하면서 종합적인 러닝 서비스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했던 시설들도 회복과 영양 같은 전문 영역으로 나뉘어 특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식스런 마루노우치입니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이 플래그십 스토어는 단순한 런스테이션을 넘어 체계적인 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모시콤을 통해 해야 하는데 지난 4월에는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취소되어 아쉽게 기회를 놓쳤었죠. 이번에는 알림 메일을 받고 정확한 예약 시간에 맞춰 대기했는데 정말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밤 프로그램은 1분 만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오전 프로그램도 5분 만에 모든 자리가 찰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다행히 밤 프로그램 신청을 놓친 후 바로 오전 프로그램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프로그램 당일 6시 20분에 숙소에서 출발했습니다. 스피드런인 만큼 몸을 깨울 시간이 필요해서 아카사카에서 고쿄까지 조깅으로 몸을 풀며 갔는데도 5분에서 6분 정도 지각했네요. 오전 7시 정각에 시작되는 스피드런은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강도 높은 인터벌 훈련입니다. 고쿄를 한 바퀴 뛰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정말 충분한 워밍업 시간을 갖는다는 점이었어요. 매장에서 기본 스트레칭을 하고 프로그램 장소까지 조깅으로 이동한 후에도 또다시 워밍업을 진행합니다. 전체 1시간 프로그램 중 처음 30분이 모두 워밍업 시간인데 이게 프로그램 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몸을 풀라고 하더라고요. 코치님은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니 천천히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셨죠. 충분한 워밍업 후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다 같이 사진을 찍고 나면 훈련을 시작합니다. 목표는 1km를 3분대에 뛰는 것이었죠. 프로그램은 간단 명료해요. 10분 동안 자신의 최대 페이스로 1km를 달리고 남은 시간은 휴식, 이를 총 3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스프린트 훈련으로 마무리하는데 코치님이 1차, 2차 스프린트 가속 지점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서 처음 참여하는 저도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 장소는 브릭스퀘어 근처 고쿄 외원입니다. 공원 한 바퀴가 대략 1km 정도 나옵니다. 반복 구간 훈련을 하기에도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쾌적하고 안전한 러닝 코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매력이었어요. 8월 초라서 더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고쿄 외원 해자의 물이 다 마를 정도였으니까요. 참가자들은 대부분 마루노우치 일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분들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른 아침 시간을 내어 자신의 체력 향상에 투자하는 열정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이미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를 고려하면 참여 자체가 대단한 의지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 참가해서 헤맬 때마다 다른 참가자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누가 더 빠르게 뛰나를 겨루는 경쟁적 분위기가 아니라 각자의 목표와 수준에 맞춰 끝까지 완주하는 데 집중하는 건전하고 따뜻한 문화였죠. 함께 뛰는 분들의 실력이 뛰어나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적절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기본 이용료는 1,100엔으로 아식스 런 도쿄 마루노우치 매장의 라커룸 사용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하루 종일 계속 이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에요.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슈퍼블라스트나 메타스피드 같은 고급 러닝화나 운동복도 별도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식스 매장 바로 앞 키테 도쿄 지하 1층 위치한 로손 편의점에서 먹을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얼음이 들어간 시원한 음료나 에너지 보충용 젤리, 에너지 식품을 먹고 시작하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다 보니 체력 소모가 상당하거든요. 식으로 잠깐 이렇게 끼로 남긴 영상도 넣으려고. 이게 제 영상에 맛집이 없잖아. 맛집이 없는 이유가 이렇게 러닝하고 나면은 맛집이고 뭐가 어제 밤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어제 그 보디빌딩 뛰고 나서 어제 먹은 게 요런 에너지 요게 전부여가지고 하고 나면은 너무 힘들어. 힘들기보다 배가 고프니까 맛집이고 뭐가 없어. 그냥 편의점이나 마트 가고 그냥 사는 거지. 저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 바로 이곳으로 달려가서 리포비탄 제로, 사이다, 비타민 음료, 메이지의 즉공 건강 젤리, 아미노산 앤드 로열 젤리 영양 음료, 그리고 프로틴 제품까지 한꺼번에 사서 즉시 영양을 보충했습니다. 컨디션 회복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좀 살 것 같네요.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 얼박상 최고야 진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번 취재 컨셉 보면 무슨 일본 자연강량 음료, 코리안 K 자연강량 음료 같은데 8월 초는 저는 처음 오는 건데 제가 원래 8월 때 절대 안 오거든요. 너무 더워서. 이게 무슨 더위가 더운 데는 끝장없이 덥고 그늘은 끝장없이 시원하고 이거 묘해요 진짜. 왜 열도인지 알 것 같아. 아식스 매장의 러닝 프로그램은 정말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어요. 무엇보다 함께 땀을 흘리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순식간에 매진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단점은 역시 시간입니다. 아침 7시 시작이다 보니 근처에 숙소가 없다면 최소한 오전 5시 30분에는 일어나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값진 경험이었고 개인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러닝을 좋아하시거나 새로운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사우나 도쿄입니다. 이곳은 2023년 4월에 새로 문을 연 남성 전용 시설로 24시간 운영하는 곳입니다.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거예요. 오늘 힘차게 달리고 나면 내일 아침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온몸을 짓누르는 근육 피로감이죠. 특히 장거리 러닝이나 고강도 인터벌 훈련 후에는 더욱 심해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아이스바스와 사우나를 함께 사용하는 온냉 교대욕을 빼놓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우나에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차가운 냉수에서 수축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면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염증도 빠르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특히 도쿄에서 러닝을 즐긴다면 무더운 여름 날씨와 습도로 인한 체력 소모는 배가 되고 런트립으로 연속 러닝을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리커버리는 필수인데요. 다행히 도쿄에는 이런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우나 도쿄인데요. 이곳은 일본 전역 12,000회가 넘는 사우나 중 나쉐린 평가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검증된 시설입니다. 사우나 도쿄는 아카사카역에서 걸어서 단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러닝 후 지친 몸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메이지 진군궤원이나 고쿄 등 주요 러닝 코스와도 가까워 달리고 바로 리커버리하게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사우나 도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수온이 다른 3개의 냉탕입니다. 각각 8도, 15도, 22도의 냉탕으로 개인의 운동 강도와 회복 수준에 맞춰 단계별로 리커버리할 수 있어요. 특히 8도 냉탕의 경우 프로 선수 수준의 아이스바스 효과로 고강도 운동 후 근육 염증과 부종을 강력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5가지 테마로 구성된 사우나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증긴 안무 사우나는 4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도쿄 최대 사우나실로 6개 스피커 사운드와 자동 레일리, CO2 농도, 자동 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셀프 증기 사우나는 핀란드 라플란드 캐로제의 향긋한 나무향과 셀프 레일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쇼와 원적외선 사우나는 높은 온도의 원적외선으로 옛날 동네 목욕탕 분위기를 재현하고 에도 전통 증기탕은 하체는 따뜻한 물, 상체는 스팀으로 드는 에도 시대 전통 방식의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 도쿄에 도착한 후 아자부다이 힐즈에서 5km 러닝을 하고 퍼스트 캡인 아카사카에 짐을 푼 다음 이곳을 찾았는데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있을 다리의 무거움과 근육 뻣뻣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다음날 아식스 스피드런 프로그램에도 좋은 컨디션으로 참가할 수 있었죠. 이용 요금은 1시간에 1900엔, 연장 시 시간당 700엔입니다. 페이스 타월과 바스 타월을 각각 한 장씩 무료로 제공합니다. 1층에는 온천, 고농도 탄산 온천, 실내 조격 공간도 있어 더욱 완벽한 리커버리가 가능합니다. 도쿄에서 러닝을 하시거나 피로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사우나 도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도쿄 니혼바시 하마초에 자리한 토토켄입니다. 정식 명칭은 토토노이 연구소로 이곳은 러닝과 사우나 그리고 맥주라는 세 가지 요소를 조화시킨 새로운 개념의 복합 웰니스 공간입니다. 위치는 도쿄도 주호구 니혼바시 하마초 지역입니다. 도쿄 메트로 한조몬선 스이텐구메역에서 도보 7분, 베이 신주쿠선 하마초역에서 도보 8분이고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시탄 호스텔에서는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이며 마지막 입장 오후 10시입니다. 토토켄이 위치한 니혼바시 하마초는 도쿄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인데요. 비즈니스 중심지와 주거 지역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토토노이는 일본식 사우나 문화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사우나, 냉탕, 휴식을 반복하며 몸과 마음이 최상의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토토켄이 제안하는 완벽한 토토노이는 러닝으로 몸과 마음을 활성화시키고 사우나로 깊은 이완과 정화를 경험하며 품질 좋은 맥주로 사회적 연결과 만족감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토토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앞에 펼쳐진 스미다강 테라스입니다.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러닝 코스를 제공하며 사계절마다 변화하는 강변의 풍경은 러닝의 즐거움을 더 높여줍니다. 다른 러닝 코스와 달리 출렁이는 스미다강은 특유의 매력이 있거든요. 토토켄을 거점으로 센소지까지 이어지는 코스나 기요스미 공원, 히바 공원으로 향하는 파크런, 그리고 츠키지 긴자 니혼바시를 잇는 시티런 등 다양한 러닝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토토켄 주변을 뛰고 사우나의 냉탕을 이용하면서 리커버리에 집중했습니다. 토토켄은 세 가지 핵심 시설을 통해 토토노이 경험을 제공합니다. 각 시설 이름에 붙은 H는 후이나무, 하마초, 건강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후이나무가 하마초에서 진정한 건강 문화를 제안한다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런스테이션 H는 안전하고 넓은 개인 보관함, 쾌적한 샤워 시설, 그리고 스미다강 테라스로 직접 연결되는 동선으로 최적의 러닝 스타트 포인트를 제공하는데요. 사우나 A은 러너를 위한 사우나이면서 동시에 사우나 애호가도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남성 사우나 시설에는 원통형 디자인을 통해 360도 균등한 열 분배를 실현하는 2키 스토브가 있고 12명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완벽한 쿨다운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여성 사우나 시설에는 도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프리미엄 ZL 스토브가 있어 일반 사우나 대비 2.5배 많은 사우나 스톤으로 독특한 사운드와 명상적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토토켄도 사우나 도쿄와 마찬가지로 10도씨 이하의 초저온 냉수탕을 통해 러닝 후 근육 피로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1층의 스탠드 H는 러닝과 사우나로 몸과 마음이 활성화된 후 이 특별한 경험을 사회적 소통과 즐거움으로 완성시키는 핵심 공간입니다. 시즌별 크래프트 맥주, 다양한 사워, 노알코올 옵션, 그리고 사우나 애호가들 사이에서 특별히 사랑받는 전통적인 회복 음료, 오로포까지 엄선된 음료 컬렉션을 제공합니다. 런스테이션이나 사우나 이용 없이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업무 후 동료들과의 가벼운 만남이나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토토켄에서의 완벽한 경험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먼저 런스테이션 H에서 러닝웨어로 갈아입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스미다강 테라스에서 시작되는 러닝을 통해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와 긴장을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러닝 후에는 사우나 H에서 땀과 함께 깊은 이완을 경험하며 극한의 냉수욕을 통해 몸의 모든 세포가 재생되는 듯한 강렬한 각성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스탠드 H에서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이 모든 경험을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런으로 기분 상쾌, 사우나로 몸과 마음의 정화, 맥주로 사회적 연결의 완성, 단순한 운동과 휴식을 넘어선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소중한 인간관계의 확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바로 토토켄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요요기 공원 B스테이지에 위치한 런트립 베이스 요요기 공원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런의 안녕과 연결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러너들을 위한 완벽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요요기 공원 B스테이지 3층이고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입니다. 주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용 요금은 런트립 유저 880엔이고 일반 유저는 1100엔입니다. 수거는 별도 대여고요. 제가 시부야 브릿지와 시부야 스트림 쪽에 숙소를 잡았던 이유 중 하나가 런트립 베이스 이용을 위한 워밍업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광역 시부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직접 확인해보기 위함도 있었고요. 시부야 브릿지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런트립 베이스 요요기 공원까지 뛰어가는 거리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아서 딱 좋습니다. 특히 미야시타 파크를 지나가기 때문에 길 자체가 상당히 쾌적해요. 물론 이건 아침이라서 가능한 이야기고 오후에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런트립 베이스 요요기 공원이 있는 요요기 공원 B스테이지의 정확한 위치는 시부야와 하라주쿠를 이어주는 진난 지역인데 작은 길을 지나면 바로 B스테이지가 나오면서 곧바로 요요기 국립 경기장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B스테이지까지 가는 거는
생각보다 가까워서 저도 좀 놀랐어요. 제가 도쿄 러닝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도시 개발 때문입니다. 런트립 베이스만 봐도 도쿄 그룹이 이곳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PFI 프로젝트로 지어진 비스테이지를 보면 철저하게 공간이 요요기 공원과 요요기 국립 경기장과의 시너지를 꾀하고 있죠. 앞서 소개한 사우나 도쿄, 아식스, 토토켄만 봐도 도쿄 러닝은 러닝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웰니스 같이 다양한 브랜드들이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게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런트립 베이스에서도 푸마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트립 베이스 아래층에는 뉴밸런스 런허브도 있어요. 실제로 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치카이치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언더아머 신발 및 의류 렌탈 서비스가 끝났어요. 언더아머의 마케팅 전략 변화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도쿄플라자 하라주쿠와 요요기 공원 비스테이지에서 러닝이라는 게 겹치는 걸 고려하면 수긍할 만합니다. 또한 런트립 베이스는 러닝 영양 커뮤니티에 집중하고 토토켄 같은 경우 러닝, 사우나, 커뮤니티에 집중하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치카이치에 이미 사우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쿄그룹이 한쪽은 러닝, 영양, 커뮤니티에 집중하고 다른 한쪽은 사우나 커뮤니티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이 트렌드를 만들고 이 트렌드를 적절하게 지역에 맞게 배치하는 게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하는 일이죠. 특히 도쿄에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기민합니다. 도쿄에서 보면 분명히 서울의 러닝 문화가 한 단계 아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도쿄가 먼저 발전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러닝 편집샵과 런스테이션 같은 곳에 방문했지만 아직 서울은 러닝화, 러닝 프로그램 등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단계라서 사우나나 리커버리까지는 아직 나아가는 추세가 아니에요. 한국은 러닝화가 더 보급되는 인프라 조성 단계라고 보는데 JTBC 마라톤을 주최하는 러너블 같은 기업들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마라톤 토양을 만든 코오롱도 있죠. 그렇지만 무조건 도쿄가 서울보다 러닝 문화 수준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오히려 아자보다 일주 러닝 세션 같은 운영이 예전보다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언급된 러닝 크루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음악을 크게 틀고 도시에서 러닝을 하는 거였는데 그걸 아자부다이 힐즈 러닝 세션에서 보았으니까요. 나이키 재팬이 공공질서를 더 중시하는 일본에서 남에게는 소음이 되는 EDM 음악을 틀면서 러닝 세션을 운영하는 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런트립 요요기 공원으로 가보죠. 런트립 요요기 공원은 직원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셔서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러닝 스테이션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저에게는 한국에서는 어떤 러닝 브랜드가 잘 나가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요금을 결제하면 터치식 락커키를 주고 락커룸에서는 열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미노바이탈 프로를 줘요. 저는 워밍업을 하면서 패밀리마트에 들러서 에너지젤 제품을 먹었고 아미노바이탈 프로를 먹고 요요기 공원을 뛰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요기 공원 러닝 은 이번에 세 번째네요. 런스테이션에는 다양한 신발을 실착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발은 실착만 가능한데 푸마 제품 같은 경우는 신고 러닝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벨로시티 나이트로 4 모델인데요. 저는 아디다스 제품으로 바꾸기 전까지 벨로시티 나이트로 2를 신었습니다. 하이록스 제품은 없었어요. 종종 도쿄 러닝 스테이션에 가면 하이록스를 물어보는데 아는 분들도 있고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이록스가 전 세계 러닝 및 펑셔널 트레이닝 문화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봐요. 요요기 공원 러닝은 이전에도 소개했지만 공원 자체가 한 바퀴에 2km 정도의 코스입니다. 고쿄 절반 정도인데 고쿄는 외원까지 포함시키면 더 커지죠. 하지만 요요기 공원은 그 안에서 다양하게 러닝 코스를 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요요기 공원의 진짜 장점은 여름에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나무가 많아서 시원하고 분위기 자체가 차분하고 편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름에 도쿄에서 러닝을 하신다면 저는 고쿄보다는 요요기 공원을 추천합니다. 고쿄는 풍경과 코스가 좋지만 그림자를 만드는 나무가 많지 않아요. 반면에 요요기 공원은 아예 숲이라서 시원한 편입니다. 런트립 베이스의 디테일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어메니티입니다. 선크림부터 시작해 향수 등이 있어요. 향수도 섬유 향수와 일반 향수가 나뉘어 있습니다. 일본의 여름이 정말 덥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어메니티 구성은 일본인의 생활 양식이 잘 담겨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한국의 F45 스튜디오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본 런스테이션 같은 경우 샴푸, 컨디셔너 등은 있었지만 선크림부터 디테일한 것까지는 없었거든요. 또한 매장 안에서는 비카스 커피, 아미노바이탈을 포함해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 관련 제품은 런스테이션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매장 한편에는 런트립 굿즈도 팔고 있고 사이니지에서는 푸마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브랜드, 러닝, 부동산 개발 등이 함께 간다는 면에서 런트립 베이스는 한국 런스테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장 안에 있는 메리너스 카페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맥주 사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닝 후 회복과 근성장에 도움되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료만 해도 홍초 같은 식초 기반 음료를 판매하는데 홍초를 포함한 식초 계열 음료는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 혈중 젖산 감소, 항산화 및 면역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음식 자체가 회복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번에 가본 도쿄의 런스테이션들은 어떤 면에서든 러닝이 끝난 다음 단계를 공간의 콘텐츠로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런스테이션 자체가 브랜드를 경험하는 곳이면서 러닝에 끝나지 않고 음식 같은 회복과 맥주 및 커뮤니티 기능까지 공간에 넣는 걸 보면 확실히 도쿄의 러닝 문화가 생활체육으로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프라 같은 무언가의 기반이 되는 구조는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한국의 러닝 문화도 같은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도쿄는 단순히 운동 트렌드를 넘어 도시가 시민의 웰니스를 위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